까요? 김정현 씨는 단호하게 기각을 들어주셨네요. 아니 바람 피울 때는 그 정도 각오하고 펴야죠. 아무 생각 없이 피면 그게 되겠나요? 특히나 저는 기각의 가장 포인트는 직장 동료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배우자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가정과 바람난 그 배우자와 같이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고 밥 먹고 이랬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결국 내 배우자하고 바람이 났어? 그랬을 때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인이나 남편의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상처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 사람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배반을 당했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의뢰인 같은 경우는 아이를 살리고자 애를 팽개치고 나간 게 아니라 내 애를 데리고 그리고 잠적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이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남편이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꽃길만 걸을 생각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청구를 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거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기각해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아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 어느 것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김정현 씨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자, 송 교수님. 저는 이 아내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했더라도 직장에 가서 그렇게 난동을 피우고 뭐 집과 재산을 한 번에 빼돌리고 잠적까지 한다는 거는 본인 자체가 이 남편하고 계속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없는데 다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치명상을 안겨주는 건데 제가 남편 입장이라면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주도 면밀한 아내랑 더 정이 떠서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부간이라는 게 결혼 생활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돌이켜보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100% 잘못이 있는 경우는 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사람이 싫으면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고위공직자 남편분이 있으신데 아내가 학벌, 미모, 집안 다 뛰어난 분이에요. 아주 엘리트 부부인데 이 남편이 지방으로 정근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 저는 바람이라는 말을 하기 싫습니다. 감정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과 사랑에 빠졌냐면 그 관사 앞에 늘 밥을 먹던 밥집 아줌마랑 사랑에 빠진 겁니다. 원래 바람은 가까운 데서는. 네, 그런데 이제 늘 그분도 이제 아이 하나 키우는 그냥 수더분한 분이에요. 그냥 일상 수더분한 분인데 늘 밥을 먹고 하다가 정이 들어서 이제 이혼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직장에 투서를 해가지고 직장도 잘리게 만들고 남편 그렇게까지 했어요.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직장에 잘린 남편이 거기로 내려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밥집 아주머니하고 같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부부라는 거는 너무나 가깝지만 멀 때는 남보다 더 먼 사이이기 때문에 싫은 사람을 부여잡고 억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외도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땐 적절한 조치를 타당하게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외로 또 양 변호사님이 이혼을 들어주셨네요. 사실 뭐 이제 그 부정행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시적으로 이렇게까지 가정을 파탄 내려고 바람 피우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아주 작정하고 바람 피우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일시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정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부인들은 그걸 상황하면 화가 나죠. 그럼 일시적으로 화낼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머리도 좀 한번 흔들어 보고 싶고 망신도 주고 싶고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참아요. 왜냐하면